자, 고등필수시조 11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11번부터 15번까지는 다 똑같은 시대적 상황의 배경을 갖고 있는 문학들입니다. 계유정난이라는 사건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들어서 아시죠? 예,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건이었죠. 당연히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관계로 봤을 때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불합리하게 생각했던 여러 신하들이 다시 수양대군을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려고 했던 그런 운동을 계획을 했었죠. 물론 실행은 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의롭게 행동했던 6명의 신하들을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까지. 그래서 이런 분들의 문학이 나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한 문학, 즉 대상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킨 문학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까마귀인데요. 일반적으로 까마귀를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봅니다. 예, 검은색의 이미지, 그 다음에 흉조라고 우리가 흔히 관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까마귀를 보고 우리가 절대 좋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를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포지효의 한자성어의 의미와 연결을 한다 그러면 효를 추구하는 새의 의미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징물을 얘기할 때 관습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때도 있다는 거, 그럼 요건 당연히 작품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논비마자 요 작품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시대적 상황의 배경, 그 다음에 까마귀의 상징성, 요걸 알아두시는데 요 까마귀의 상징성과 관련된 거는 2020년 수능 특강을 보면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꼭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럼 작품 본문 내용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검은색인데 눈비를 맞아갖고 자신의 부정적인 본성을 숨기고 있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야광주나 명월주, 이게 이제 밤중에도 빛나는 구슬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변할 리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되는 건 바로 요 까마귀와 야광명월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속성들, 요걸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까마귀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있지만 야광구슬, 명월구슬 이런 것들은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아니하는 존재. 그래서 마지막에 님으로 향한 그런 굳은 지조와 절개는 절대 변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문학. 그리고 이게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단종 임금에 대한 연결,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원문으로 한 번 더 해석해 볼게요. 까마귀는 아까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네, 까마귀는 뭔가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있는 그런 존재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나 이 야광구슬과 명월구슬은 자신의 어떤 그런 변함없는 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세. 그랬을 때 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게 바로 지조와 절개를 추구하는 마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지조와 절개를 추구하는 마음이 변할 리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리법으로 해당하는 표현 방식. 그리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밤이라 하더라도 어두울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서리법에 해당하는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